번째는 이미 다 의견을 얘기했어요. 의원들의 의견을.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의총 때 징계해야 된다고 말한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원외위원장들을 갑자기 송원석 대표가 의총에다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나와서 막 제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마치 사전에 짜고 온 듯하게 원외위원장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브리핑은 어떻게 했냐, 마치 이 제명에 대해서 찬반이 의총에서 있었던 것처럼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기획된 의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날도 의원 중에 어떤 누구도 제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총을 통해서 마치 제명에 대해서 당의 찬반 양론이 있는 것처럼 저는 몰아갔다고 봅니다. 아직도 의원들 절대 다수는 제명을 하면 안 된다,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도 초선이시니까 대한가미래 소속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니, 저 어제 한 보도 보니까 이 대한가미래에서 다음 주에 개혁신당 쪽과 한종 만나서 이 한전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그 대안과 미래에도 성향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고 친윤을 강하게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 중에 한 명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가 와전돼서 보도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뭐 개혁신당 만날 수 있는데 거기서 한전 대표 징계 논의한다는. 아니,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문제 빨리 정리해라. 왜냐면 당 끝나고 선거 망하면 자기가 들어와서 이 당 먹겠다는 구상 속에서 지금 개혁신당이 연대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개혁신당이랑 한동훈 징계 문제에 대해서 무슨 전향적인 논의를 하겠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게 마전이 돼서 저는 그때 보도가 됐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오늘 이제 징계 제명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처분 이런 거 합니까? 가처분 문제는 아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시다시피 계엄 당일날 가장 먼저 계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당을 계엄정당의 내란정당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우리 당의 자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연좌제 논리로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 당 스스로 위헌정당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로 우리 당의 기록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위헌정당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몰고 가게 되죠. 왜냐하면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된 게 당시 경선을 놓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가 지금 그 위헌정당 위헌정당 그 결정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도 똑같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가처분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건 신중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폭력을 당한 건데 단순히 이거를 법적인 논리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좀 더 크게 이 문제를 바라볼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 어제 영상 보니까 저 한동훈 전 대표하고 YS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보러 오셨죠. 거기서 이제 YS의 아들인 김현철 박사도 같이 만나셨던데 어제 제명을 앞둔 한 전 대표의 심정, 좀 영화 보시면서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봤었는데 영화가 좀 길었어요. 인터뷰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순간도 눈을 영화에서 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YS도 똑같이 이제 박정희 정부로부터 제명을 당했잖아요.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했는데 그때 그걸 돌파해내고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갖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난관을 이겨내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정부로부터 굉장한 탄압이 있었던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었고 제명 이후에 그 부마 사태로 이어지면서 유신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유심히 보면서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될지 그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YS의 이 명언을 인용을 했던데 달게 먹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럼 이제 새벽을 오게 하기 위해서 한전 대표 이제 많이 잘리면 뭐 한대요? 보수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그래도 유의미하게 자리를 지켜주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랄 거예요. 저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들도 보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일방적인 독주가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성동은 수사하고 정재수는 수사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져요.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은 제1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새벽을 다시 맞아서 온전한 보수로 다시 거듭나는 시기가 전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한 전 대표 잘리면 의원님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 같이 탈당해서 신당 만들거나 그렇다면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이 당이 장동혁 체제가 심판받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재건을 해야죠. 그 재건할 수 있는 세력은 한동훈 대표와 저희들입니다. 한 전 대표 무소속 출마합니까? 그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바 없다. 예.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이 상황을 보수의 리더로서 돌파할지 그 방법 중에 하나라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박전웅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부산일보가 KSO와의 의뢰에서 지난 2, 3일에 실시한 부산, 울산, 경남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43.4,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준 부산시장 32.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도 타짜 함께하는 네 타짜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백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창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타짜 그렇게 뭐 들고 왔어요.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어요? 본인 판결 아니, 중에요? 어제 아 재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 판결?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어제 판결 정도면 장성철은 모든 의미가 다 들어오지. 그래요? 아니, 네. 어제 또 영등포 경찰서에서 뭐 하나 연락 왔더라고요. 뭐라고요? 의견서네요. 네. 네? 아니, 네. 박준태 의원과 하면서 의견 어떻게 받았나. 그게 명예훼손. 나중에 그 죄 좀 적당히 짚고 있어요. 안성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공천 어떻게 받았는지 자, 물어보는 알겠습니다. 예. 저 이걸 볼게요.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있었어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 무죄, 통일기호 측으로부터 그래프 목걸이 하고 샤넬백 이것만 유죄. 그래서 고압 징역 1년 8개월. 그 다음에 저 그래프 목걸이는 몰수. 그 다음에 요거 샤넬백은 이제 바꿨으니까 돈으로 추징금 1282만 5천원. 일단은 구형량에 비하면 적긴 해요, 숫자가. 박타자 이거 들었을 때 어제 이제 재판 과정에 지약 5년을 한 번에.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쓴 첫 책, 오늘은 괜찮은 하루를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에서 복귀하자마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즉각 장동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개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3부 거침없이 알리기에서 신인규 삼성전기부과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력한 한파로 얼어붙은 한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강버스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안전 문제부터 예산 논란까지 4부의 변상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구의 뉴스 하이킥